먹골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솔밭골에 강일준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다. 일준의 집안은 한때 제법 넉넉했다. 논서 마지기, 밭두 마지기를 가지고 있었고, 가을이면 벼 수확이 넉넉해 곳간에 쌓아둔 곡식이 겨울을 충분히 날만했다. 오늘 이야기는 병든 어머니를 돌보던 효자 아들이 지친 마음에 잠시 길을 잃었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음의 여운이나 담아줬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짧게라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또 다른 전설의 이야기를 고향이 될수 만듭니다. 있도록 구독과 제가 좋아요 꼭 이야기를 눌러주세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일준을 보고 효자라 칭찬했다. 장터에서 돈을 벌면 제일 먼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약과를 사 들고 돌아왔고, 여름이면 시원한 수박 한 덩이를 지고 와 어머니께 드렸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일준은 30이 되었고, 어머니는 60을 넘기셨다. 그해 가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어머니가 기침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환절기라 그러려니 했다. 그러나 기침은 겨울로 접어들어도 멎지 않았다. 밤마다 기침 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고, 어머니는 점점 수척해져 갔다. 볼에 핏기가 가시고 눈 아래가 거무스름하게 내려앉았다. 일주는 마을 의원을 찾아갔다. 의원은 어머니의 맥을 짚어보더니 혀를 찼다. 폐가 약한 것 같소. 따뜻하게 해드리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드려야 하오. 그리고 이 약재를 다려 드리시오. 의원이 내준 약재 값은 적지 않았다. 일주는 그해 가을 수확한 쌀 한 가마를 팔아 약을 지었다. 약을 다리는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졌고, 어머니는 쓴 약을 마시며 얼굴을 찌푸렸다. 그러나 기침은 나아지지 않았다. 겨울이 깊어지자 어머니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일주는 산으로 들어가 약초를 캐기 시작했다. 영지버섯, 오미자, 도라지, 더덕 몸에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 구해왔다. 눈 덮인 산을 헤매며 손이 얼어붙어도 개의치 않았다. 어머니를 낫게 해드리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었다. 그러나 봄이 와도 어머니의 기침은 계속되었다. 일주는 더 좋은 약을 구하기 위해 논 한 마지기를 팔았다. 장터에서 비싼 약재를 사들였다. 인삼, 녹용, 당귀 귀한 약재를 구해 어머니께 드렸지만 병세는 차도가 없었다. 여름이 되자 일주는 또 다른 논 한 마지기를 팔아야 했다. 약값뿐 아니라 어머니가 드실 보양식을 장만하느라 돈이 물쓰듯 나갔다. 가을이 되었을 때 일준의 집에는 논 한 마지기와 밭 두 마지기만 남아 있었다. 그해 겨울 어머니의 기침은 더욱 심해졌다. 일주는 남은 논마저 팔아 약을 지었다. 이제 남은 것은 밭 두 마지기뿐이었다. 이듬해 봄 어머니는 일어나 앉기도 힘들어했다. 일주는 밭 한 마지기를 더 팔았다. 이제 집에 남은 땅은 밭 한 마지기뿐이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일준이가 효자라고는 하지만 저러다가 집안이 거덜나는 것 아닌가. 어머니 병환이 3년째인데 차도가 없으니 안타깝네. 일주는 그런 말들을 듣고도 개의치 않았다. 어머니를 낫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땅도 거의 다 팔았고 빚까지 생겼다. 그러나 어머니의 병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일주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방벽을 타고 넘어왔다. 그 소리는 이제 일준에게 익숙했지만 동시에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땅도 다 팔았고 돈도 떨어져 가는데
어머니의 병은 나을 기미가 없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3년째 접어든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일주는 장작을 패며 땀을 흘렸지만 마음속은 차가워져 갔다. 논밭을 거의 다 팔아치운 지금 남은 것이라곤 밭 한 마지기뿐이었다. 그것마저 팔면 이 집안은 완전히 거덜 날 터였다. 어머니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다. 기침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고 어머니는 하루 종일 누워 지내셨다. 밥을 떠먹여 드려도 몇 숟가락 드시지 못하고 토해내셨다. 약 냄새는 집안 구석구석에 배어들었고 빨래도 마르기 전에 그 냄새가 스며들었다. 일주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머니를 돌보았다. 죽을 쓰고 약을 다리고 이불을 널고 방을 치우고 하루 종일 어머니 시중을 들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품팔이를 다녔다. 남의 집밭을 갈고 나무를 해주고 짐을 날라주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어머니의 약값을 대고 빚을 갚았다. 그러나 빚은 자꾸만 늘어났다. 약재상은 외상값을 갚으라 재촉했고 곡식을 빌려준 이웃은 언제 갚을 거냐고 물었다. 일주는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빌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혼처를 권했다. 일주나, 내 나이가 벌써 30이 넘었다. 이제라도 장가를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일주는 쓸쓸히 웃었다. 어머니 병환이 이러신데 어찌 장가를 생각하겠습니까? 먼저 어머니를 낫게 해드려야지요. 사람들은 안타까운 듯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일주는 그들이 떠난 뒤 혼자 중얼거렸다. 장가, 무슨 돈으로 장가를 가나. 땅도 없고 빚만 잔뜩인데. 그날 밤 일주는 어머니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방 안에서는 기침 소리가 들렸다. 약 냄새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일주는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았다.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의 수척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 얼굴이 자신을 원망하는 것만 같았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일주는 주먹을 쥐었다. 3년 동안 온갖 약을 다 구해드렸다. 땅도 팔고 빚도 지고 품팔이도 다녔다. 그런데 어머니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다. 일주는 방문을 열지 않고 뒤돌아섰다. 마당으로 나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그 별들이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만 같았다.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검은 생각이 솟아올랐다. 어머니만 없으면. 일주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한 번 피어오른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어머니만 없으면 나도 장가를 갈 수 있을 텐데. 땅도 팔지 않았을 텐데. 빚도 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일주는 자신의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우물가로 가서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다.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마음속 어둠은 점점 더 짙어졌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일준을 불렀다. 일준아, 미안하구나. 내가 이렇게 아파서 내 인생을 망치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다. 일주는 고개를 숙였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어머니께서 저를 낳아 키우셨는데 제가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당연하지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일준의 마음속에는 원망이 자라고 있었다. 어머니는 일준의 손을 잡았다. 내가 빨리 나아야 할 텐데.
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손은 뼈만 앙상했다. 그 손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날 밤 일주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기침 소리가 밤새 이어졌다. 일주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다. 그러나 소리는 막을 수 없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일주는 눈물을 흘렸다. 효자라는 칭찬도, 어머니를 향한 사랑도 이제는 무겁기만 했다. 3년 동안 온 힘을 다해 어머니를 돌보았지만 어머니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일준의 인생만 무너져 갔다. 며칠 뒤 일준은 장터에 나갔다가 옛 친구를 만났다. 친구는 장가를 들어 아들까지 낳았다고 했다. 행복한 얼굴이었다. 일주는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부러웠다. 나도 30이 넘었는데 아직도 총각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일주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집이 보이자 한숨이 나왔다. 저 집 안에는 병든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약을 다리고 죽을 쓰고 빨래를 하고 끝없는 시중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일주는 어머니 방문 앞에 또다시 섰다. 문을 열지 못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또다시 기침 소리와 약 냄새와 수척한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다. 일주는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았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다. 어머니를 향한 사랑은 여전했지만 지쳐버린 마음은 점점 더 차가워져 갔다.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기침을 하며 누워 계셨다. 어머니. 일준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다. 산 너머에 약수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 기침이 뚝 떨어진다 합니다. 오늘 어머니를 모시고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는 지게를 준비하고 소미불을 깔았다.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업어 지게에 앉혔다. 어머니의 몸은 너무나 가벼웠다. 3년 동안 병을 앓으며 살이 다 빠진 탓이었다. 일준아 고생이 많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일준의 등에 스며들었다. 일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지게를 메고 걸었다. 산길은 험했다. 봄이 왔지만 산속은 여전히 쌀쌀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일주는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올랐다. 마을이 점점 멀어졌다. 사람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일주나 여기가 어디냐? 곧 약수터에 도착합니다, 어머니. 일주는 거짓말을 했다. 약수 같은 건 없었다. 그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을 뿐이었다. 일준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이러면 안 돼. 어머니를 어떻게 버린단 말인가. 하지만 이대로는 내 인생이 끝장이야. 어머니는 나아지지도 않고 나만 죽어가고 있어. 일주는 점점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다. 해가 높이 떠올랐지만 골짜기는 음산했다. 나무가 우거져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바람 소리만 음울하게 울렸다. 마침내 일주는 한 바위 앞에 멈춰 섰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지게를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위 위에 조심스럽게 앉혔다. 여기서 쉬고 계십시오. 제가 약수를 떠오겠습니다. 일주는 허리춤에서 주먹밥 하나를 꺼내 어머니 손에 쥐어드렸다. 이거라도 드십시오. 어머니는 주먹밥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구나, 일준아. 빨리 다녀오너라. 일준은 물동이를 들고 바위 뒤로 돌아갔다. 어머니의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그는 물동이를 땅에 내던졌다. 그리고 뛰기 시작했다. 처음엔 천천히, 그러다 점점 빠르게, 마지막엔 미친 듯이 달렸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었다. 돌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뒤에서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일주는 귀를 막고 더 빨리 뛰었다. 숨이 턱턱 막혔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래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때였다. 발이 돌부리에 걸려 일주는 그만 앞으로 고꾸라졌다. 얼굴이 땅에 부딪혔고 손바닥이 까졌다. 일주는 신음을 내며 몸을 일으켰다. 그 순간 그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다. 길 한편에 죽은 고양이 한 마리가 누워 있었다. 털은 더러웠고 몸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이미 죽은 지 며칠은 된 듯했다. 그런데 그 옆에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다. 새끼 고양이는 뼈만 앙상했다. 며칠을 굶은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죽은 어미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일준이 다가가자 새끼 고양이는 샤 하고 이를 드러내며 위협했다. 작고 약한 몸이었지만 어미를 지키려는 듯했다. 일준은 그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다. 짐승도 저렇게 어미를 지키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방망이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다. 새끼 고양이는 여전히 이를 드러내며 일준을 노려보았다. 굶주리고 약하고 어미마저 죽었지만 그래도 어미 곁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구나. 일주는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3년 동안 쌓였던 원망, 지친 마음, 검은 생각들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 자리에서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주먹밥을 받아들며 고맙다고 하시던 어머니. 아파서 미안하다고 하시던 어머니. 일주는 벌떡 일어나 뒤돌아 달렸다. 이번엔 어머니를 향해 있는 힘을 다해 뛰었다. 숨이 차도 다리가 후들거려도 멈추지 않았다. 일주는 숨이 터질 듯 달렸다.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이 발을 걸어도 멈추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어머니 생각뿐이었다. 어머니, 어머니. 마침내 그 바위에 도착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계셨다. 주먹밥을 두 손에 꼭 쥐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일준을 보자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다. 일준아, 왔구나. 약수는? 일준은 대답 대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아들의 어깨를 어루만졌다. 일준아,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냐?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일준은 고백하고 싶었다. 자신이 어머니를 이곳에 버리고 가려 했다고. 그러나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다른 말을 했다. 약수를 찾아보았는데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좋은 물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헛수고를 했습니다. 일주는 계속 울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다, 일준아. 내 정성만으로도 충분하구나. 그런데 내 옷이 왜 이렇게 찢어졌느냐? 얼굴에도 상처가 있구나. 괜찮습니다, 어머니. 산길이 험했어.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미안하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일주는 더욱 크게 울었다. 어머니는 죄가 없었다. 병든 것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었다. 그런데 자신은 어머니를 원망하고 심지어 버리려고까지 했다. 일주는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갑시다. 일주는 어머니를 다시 지게에 모셨다. 이번에는 마음이 달랐다. 지게가 무겁지 않았다. 아니, 무거웠지만 기꺼이 질 수 있었다. 일주는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내려갔다. 그런데 내려오다가 일주는 문득 멈춰 섰다. 그 고양이들이 생각났다. 죽은 어미 곁을 지키던 새끼 고양이. 일주는 방향을 틀었다. 어머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일주는 아까 넘어졌던 그곳으로 갔다. 죽은 어미 고양이와 새끼 고양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새끼는 일준을 보고 또다시 샤 하고 이를 드러냈다. 걱정 마라, 작은 것아. 너희를 해치려는 게 아니다. 일주는 조심스럽게 죽은 어미 고양이를 들어 올렸다. 새끼는 불안한 듯 따라왔다. 일주는 근처 양지 바른 곳에 구덩이를 파고 어미 고양이를 묻어주었다. 돌을 모아 표시를 했다. 편히 쉬거라. 내 새끼는 내가 돌보마. 일주는 새끼 고양이를 품 안에 안았다. 새끼는 처음엔 발버둥 쳤지만 곧 조용해졌다. 배가 고팠는지 일준의 품에서 가늘게 울었다. 일주는 어머니께 돌아갔다. 어머니, 이 새끼를 집에서 키우겠습니다. 어머니는 새끼 고양이를 보고 웃으셨다. 불쌍한 것 어미를 잃었구나. 그래, 우리가 키우자꾸나. 일주는 새끼 고양이를 품에 안고 어머니를 모시고 산을 내려왔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다. 저 멀리 자신의 집이 보였다. 일주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집에 도착하자 일주는 어머니를 방에 모셨다. 그리고 새끼 고양이에게 따뜻한 물에 불린 밥을 주었다. 새끼는 허겁지겁 먹었다. 며칠을 굶은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일주는 어머니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드렸다. 어머니, 편히 주무십시오. 일주나 고맙다. 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뼈만 앙상한 손이었지만 이제는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어머니,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어머니를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다. 그날 밤부터 일준의 마음이 달라졌다. 원망은 사라지고 다시 효심이 자리 잡았다. 그는 새벽부터 일어나 일했다. 품팔이도 더 열심히 다녔다.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의 약을 사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새끼 고양이는 날이 갈수록 자랐다. 일주는 그 고양이에게 은혜라는 이름을 붙였다. 자신에게 깨달음을 준 은혜였기 때문이다. 은혜는 빠르게 자랐다. 한 달이 지나자 몸집이 2배로 커졌고, 2달이 지나자 제법 튼튼한 고양이가 되었다. 일주는 은혜를 정성껏 돌보았다. 밥을 주고 물을 갈아주고 함께 놀아주었다. 은혜도 일준을 따랐다. 일준이 밭에 나가면 따라왔고 집에 돌아오면 반겼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은혜는 보통 고양이와 달랐다. 몸집이 점점 커지더니 석 달쯤 되자 일반 고양이보다 훨씬 컸다. 털도 거칠고 귀가 뾰족했다. 발톱도 유난히 날카로웠다.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물었다. 일준아,
그 고양이 보통 고양이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산에서 주워온 것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노인이 은혜를 보고 놀라며 말했다. 저건 살기야 산고양이지. 야생동물이란 말이다. 일준도 그제야 깨달았다. 은혜는 집고양이가 아니라 살기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준은 개의치 않았다. 살기든 고양이든 은혜는 은혜였다. 은혜는 점점 더 자랐다. 6달쯤 되자 거의 다 자란 살기 되었다. 몸집도 크고 민첩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아침 일준이 마당에 나가보니 은혜가 무언가를 물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토끼였다. 은혜는 그 토끼를 일준 앞에 내려놓았다. 이게 내가 잡아온 거냐? 은혜는 야옹 하고 울었다. 일준은 깜짝 놀랐다. 살근 야생동물이라 사냥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준은 토끼를 삶아 어머니께 드렸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고기를 드시며 기뻐하셨다. 그 뒤로 은혜는 자주 사냥을 해왔다. 토끼, 꿩, 심지어 노루까지 잡아왔다. 일주는 그것들을 팔아 돈을 벌었다. 어머니의 약값도 되고 빚도 갚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신기해했다. 일준이 집에 복이 들어왔네. 저 살기 사냥을 해다 주다니. 짐승도 은혜를 아는구나. 일준이가 살려준 보답을 하는 것 같아. 일준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은혜를 준 건 내가 아니라 저 살기다. 저 작은 것이 내게 효를 가르쳐 주었지. 일준은 더욱 열심히 일했다. 은혜가 가져온 사냥감 덕분에 집안 형편이 조금씩 나아졌다. 빚도 조금씩 갚아 나갔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어머니께 좋은 음식을 해드렸다. 어머니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셨다. 기침은 여전했지만 예전보다는 덜했다. 볼에도 약간 핏기가 돌기 시작했다. 일주는 그것을 보며 희망을 품었다. 어느 날 일주는 산에 약초를 캐러 갔다. 은혜도 따라왔다. 은혜는 산속을 능숙하게 다녔다. 일준이 약초를 찾는 동안 은혜는 주변을 돌아다녔다. 그때 은혜가 갑자기 야옹 하고 크게 울었다. 일준이 가보니 은혜가 어떤 곳을 발로 긁고 있었다. 일준은 그곳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건 산삼이다. 일준의 눈이 커졌다. 땅 속에서 산삼이 보였다. 그것도 아주 큰 것이었다. 일준은 조심스럽게 산삼을 캤다. 뿌리가 길고 굵었다. 적어도 30년은 된 산삼이었다. 일준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산삼을 팔면 큰 돈을 받을 수 있었다. 집안의 빚을 다 갚고도 남을 것이다. 아니, 땅도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다. 일주는 산삼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집에 도착하자 발걸음이 멈췄다. 어머니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일주는 산삼을 바라보았다. 마을 약재상이 한 말이 떠올랐다. 산삼은 만병통치약이라네. 특히 폐병에 좋지. 오래된 산삼일수록 약효가 뛰어나다네. 일주는 고민했다. 이 산삼을 팔면 큰 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어머니께 드리면 병이 나을 수도 있다. 일주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산삼을 들고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이것을 보십시오. 산삼입니다.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셨다. 산삼이라니 일주나, 이걸 팔면 큰 돈이 될 텐데. 아닙니다, 어머니. 이것은 어머니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다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빚도 있고 땅도 다시 사야 하지 않느냐? 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땅보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건강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어머니는 한 분뿐이십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다. 일주는 그날부터 매일 산삼을 다려 어머니께 드렸다. 귀한 산삼이었지만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 일주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산삼을 다렸다. 정성껏 다려 어머니께 드렸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쓰다며 얼굴을 찌푸렸지만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 매일 드셨다.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기침이 조금 줄어들었다. 밤에 기침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낮에도 숨쉬기가 한결 편해 보였다. 일주나, 내가 요즘 좀 나아진 것 같구나. 정말입니까, 어머니? 응. 예전보다 숨쉬기가 편하다. 일주는 기뻤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더욱 열심히 산삼을 다려 드렸다. 한 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어머니가 스스로 일어나 방 안을 걸으셨다. 3년 만에 처음이었다. 일주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일어나셨습니다. 일주나, 내가 정말 나아지는 것 같구나. 네, 덕분이다. 아닙니다, 어머니. 하늘이 도우신 겁니다. 2달이 지나자 어머니는 마당에까지 나오셨다. 햇볕을 쬐며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며 일주는 가슴이 벅찼다. 은혜도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은혜의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이 살기 우리 집에 복을 가져왔구나. 맞습니다, 어머니. 은혜 덕분입니다. 산에는 진달래가 피었고 밭에는 새싹이 돋았다. 어머니의 기침은 거의 멎었다.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지셨다. 어느 봄날 마을 사람들이 일준의 집을 찾아왔다. 일준아, 내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셨다며. 네, 하늘의 도우심으로 많이 나아지셨습니다. 참 효자로구나. 내가 정성을 다했으니 하늘도 감동한 게 아니겠느냐? 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한때 불효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늘이 아니라 저 살기 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일주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것은 일준만의 비밀이었다. 그해 여름, 일주는 열심히 일해번 돈으로 작은 밭 한 마지기를 다시 샀다. 빚도 거의 다 갚았다. 집안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마을에 중매쟁이가 찾아왔다. 일주나, 이제 내 나이 34이다. 어머니도 건강해지셨으니 이제 장가를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일주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다. 일주나, 이제 내 인생도 생각해야지. 일주는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께서 허락하신다면 좋은 인연을 찾아보겠습니다. 중매쟁이는 기뻐하며 혼처를 알아보겠다고 했다. 그날 저녁 일주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은혜가 옆에 와서 앉았다. 일주는 은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은혜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큰 죄를 짓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게다. 고맙다. 은혜는 야옹 하고 울었다. 일주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별은 반짝이며 빛났다. 마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듯했다. 일주는 그날 밤 깨달았다. 효는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 그해 가을, 일주는 장가를 들었다. 어머니는 며느리를 맞아 기뻐하셨다. 그리고 이듬해 봄, 일준의 아들이 태어났다. 어머니는 손주를 안아보는 소원을 이루셨다. 은혜는 여전히 집에서 살았다. 가끔 산으로 사냥을 나갔지만 늘 집으로 돌아왔다. 은혜는 일준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는 편안히 눈을 감으셨다. 병이 완치된 것은 아니었지만 손주를 보고 며느리와 함께 지내며 행복한 마지막 날들을 보내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일주는 어머니를 양지 바른 곳에 모셨다. 그리고 그 곁에 작은 돌을 하나 더 세웠다. 은혜의 어미 고양이를 묻었던 곳에 돌을 가져와 세운 것이었다. 어머니, 저 돌은 제게 효를 가르쳐 준 은인의 표시입니다. 어머니 곁에서 영원히 함께하게 하겠습니다. 일주는 무덤 앞에 절을 올렸다. 은혜도 옆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했다. 짐승도 효를 안다. 하물며 사람이 부모를 저버릴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일준의 이야기는 살게 보은이라는 이름으로 오래도록 전해졌다. 효를 잃었다가 짐승에게서 다시 배운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 효심으로 어머니를 살리고 가정을 일으키고 행복을 되찾은 사람의 이야기. 먹골 마을 사람들은 봄이 올 때마다 말했다. 효는 사람의 도리다. 그 도리를 지키면 하늘도 돕는다. 그리고 은혜는 오래오래 살며 일준의 가족을 지켰다. 살근 야생동물이었지만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았다. 그것이 짐승의 도리였고 또한 사람이 배워야 할 도리였다. 이 이야기는 제 마음이 많이 녹아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마음이 먹먹해 혹시 듣기 힘들어 하실까 걱정도 했습니다.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지요. 부모는 아파도 자식에게 짐이 될까 걱정하고 자식은 효를 다하고 싶지만 지쳐가는 마음 앞에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사람이다 보니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순간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돌아보고 뉘우칠 수 있다면 하늘은 다시 돌아올 기회를 남겨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부모를 떠올리는 시간이 되었거나 혹은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제가 오늘은 너무 말이 길어졌습니다. 왠지 여운이 많이 남네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전설의 풀어보리의 고향이 될 호랭이 수 기운을 있도록 솟구치게 구독과 좋아요 합니다.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